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또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정말 얘네들 정말 재밌는 애들이에요, 진짜. 네, 저희 항상 이제 그 상상을 뛰어넘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 저희 보니까 왜 그 스패너분들이 다 사라졌네. 그렇죠, 여러분. 원래 누구였죠? 세미님이 있어. 세미님은 연수 가셨고, 예, 연수 가셨고, 일단 제가 한번 네. 뭐 성재준 구독 취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차단을 하면 되니까 제가 일단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 한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1분 동안 제가 네. 떠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윤 대통령이 40%는 40%는 뭐 저기 재임 기간에도 잘 나오지 않던 그런 지지. 그러니까요. 거의 한 2년 반 동안 저희가 진짜. 보지 못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예. 최근에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뭐 그전에도 30 몇 프로, 34% 이런 여론조사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특별히 조작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40%라는 상징성이 좀 근데 이거를 대체 누가 만들어 줬느냐? 이거 사실 민주당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너무 지나치게 지금 뭐 칼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고 제일 아마 잘못한 거는 그거 같아요. 한독수 대행 탄핵 시기에 저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살짝 이제 눈치를 봤던지 최상목은 탄핵하지 않고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또 얘네들 눈치 보는 건 이게 민주당답지 않잖아요. 언제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국민 눈치 보고 행동했냐? 무슨 처음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10대, 20대에서 지지율이 37%, 36%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못 봤던 수치입니다. 2030에서 그러니까 35% 이상이 기록된 거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는데 제 주변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30대 초반이니까 주변에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이 좀 보면은 실제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그 계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라를 완전 국정을 그냥 박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더구나 제일 또 기름 부었던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공수처. 집회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수처 그동안 열심히 하던 애들도 아니고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겉돌던 애들이 갑자기 저렇게 난리를 치고 그런 광경에서 아마 지금 분노를 느낀 게 아닌가. 또 눈에 띄는 게 이 여론조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 여론조사에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공동 1등이 나왔어요.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장관 두 사람이 11%로 공동 선두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3개월 전 같으면 한동훈 대표가 네. 압도적이 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그 최근에 그 탄핵 사태 겪으면서 이 김문수 장관이 이제 좀 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김문수 대 이재명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그 지금 우리 경선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내부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경선을 통과해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문수 이분이 그동안 싸워온 그런 거 소신이 갑자기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뭐 그냥 대통령 지킬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나? 어쨌든 갑자기 저 이분이 아마 여론조사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아마 그러니까 홍준표 이분이나 뭐 안철수 그다음에 오세훈 같은 분들은 원래 이제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던 분들인데 네. 김문수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게 아무래도 이번 탄핵 여파가 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은 5%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럴까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좀 아까운 사람이죠.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이제 그 당 대표 선거 때 워낙 삽질을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남들 똑같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짓을 할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아쉬웠죠.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이런 어떤 그 뭐 헌재나 그리고 또 법원, 공수처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차기 대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은 개인적으로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또 나오게 된다면 서울시장직을 도중에 관두고 또 나오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여파는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한 번 더 서울시장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근데 오세훈 네. 오세훈 이분도 아마 그러니까 모든 저는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네. 정치인들은 진짜 야망이 있더라고요. 야망. 야망 그러니까 있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하는 우원식 같은 경우도 음. 우원식도 야망이 있더라니까 세상에. 우원 씨도 야망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 정치인들의 예. 꿈은 사실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이제 따까리 하면서 이재명이 아웃되면 자기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 눈에 너무 보여 그냥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이분도 없진 않을 겁니다. 서울시장이야 지금 벌써 4번인가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야 뭐 더 하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아마 뭐 그래서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예. 때 이재명 대 홍준표, 뭐 이재명 100% 이길 것 같고요. 이번 선거가 네. 다 어려운데 네. 글쎄 뭐 그래서 다 여기 사실 그 지금 뭐 당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후보를 안 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아예 그냥 네.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이번 대선에 보수 타이틀을 달고 출마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애국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누가 또 될지 안철수 의원도 꽤 많이 나오네요. 10%나 나왔습니다. 저는 홍준표와 안철수가 10%로 동률이에요. 그냥 이거는 어. 그냥 찍을 사람 없는 사람들이 찍는 게 아닌가. 아니 왜냐면 안철수 이분이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인가 아닌가 그거조차 좀 약간 저는 헷갈리는 네네.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안철수 막상 경선 들어가면 이분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여러 네.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6일에 뉴데일리도 네. 있었고요. 아시아투데이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코프라라고 하는 곳인데 민주당이랑 그다음에 이제 또 MBC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는 야 아시아투데이의 그 주필이라는 사람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뭐 정상적으로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깎아내립니다. 제가 아는 고성국입니까? 네. 아 진짜 이분이 네. 그분이 아시아투데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교수님? 전 몰랐습니다. 주필로 계십니다. 유튜브 하면서 주필하는 거. 네네네. 예, 몰랐습니다. 아투. 여기서 조사한 거군요. 음.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습니까? 아,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프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코프라는. 코프라. 근데 코프라라고 하는 곳은 저는 이번에 처음 듣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코미디인 것은 이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슨 뭐 여론을 호도한다고 고발 조치를 지금 할 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네. 공정하게 했다 그러면은 뭐 고발해봤자 나오는 것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말은 거기 지금 그걸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저열한 의도밖에 의도죠. 뭐 이건 뭐 조작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겨서 자기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마 근데 그냥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로까지 약간 좀 보수 지지층이 결집될 거라는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송 대표는 뭐 요구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 이제 임박했을 때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구속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 끄는 게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사도 거부하고 헌재 나오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서 이렇게 좀 혼자서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고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의힘에서 당적인 차원으로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보호하는 느낌이 네, 없다 보니 그런 느낌이 없어서. 국민들이 먼저 나가서 좀 지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그리고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친윤 쪽에 있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는 또 열심히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아무래도 40%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결집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그게 나오니 겁나- 그제서야 이제 좀 나오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겁나 기회주의적인 게 사실 이제 공수처가 체포한다고 막 그랬을 때 네. 민주당 같으면은 민주당은 뭐 법원 검찰 다 나가서 막 난리 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1월 2일 날 또 토요일 날 그 공수처가 뭐 체포영장 집행하는 마지막 그때도 아무도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50명 넘게 와가지고 뭐 이제라도 와서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기회주의적이죠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이번에는 매일경제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거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양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로 이재명 대 한동훈 두 사람을 이제 한 것이고요. 이게 12월 말 29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이때 지금 양자 대결을 보니까 이재명은 46%,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3%가 나와서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게 29%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도 이재명이가 이 탄핵 전국인데도 그렇게까지 막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46%면 그래도 잘 나오는 거고 46대 23이면 사실 더블 스코어잖아요. 더블 사실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여기서 지역은 여기서 안 나왔을 텐데 나왔나요? 그러니까 TK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에서 글쎄 좀 뭐 한동훈 대표 불리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요. 좀 아니 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텃밭이고 보수층 어려울 거다. 보수층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뭐 적극 지지해야 되는데 네네. 나중에 만약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 이겨서 어. 한동훈 단일화가 그러니까 뭐 당 후보로 나갔을 때도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지금. 교수님은요? 저는 우리 당에서 누가 나가도 찍죠. 뭐 찍어야 저는 찍겠지만 글쎄 경선을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은 지금 위상이 조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복귀해서 뭔가 지금 뭔가를 좀 뭐 좀 많이 이끌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뭐 비대위 있고 뭐 원내대표 있고 비대위가 없어졌나? 비대위원장 있죠. 아직. 비대위원장 네. 있지 누구예요? 권영세. 권영세.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눈에 싹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열심히 이끌고 뭐 그런 모습이 없는데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서서 누군가나 이제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 역할을 아무도 못 하고 있다. 이때 이제 좀 누구 나왔으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도 저는 지금이라도 나와서 뭐라도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어제 저기 또 오늘의 또 영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기 나름인데 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즘 그 장해찬 최고는 소식이 없네요. 막 딱 뭐라- 생각해봤는데. 사실 요새 장해찬에도 큰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좀 목소리 많이 낼 법한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 요즘 안 보이네요. 아니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요새 장해찬에. 어. 그러니까 좀 한번 SNS 찾아볼까요? 한번? SNS 한번 찾아보고 네. 네, 장해찬. 제가 요새 저는 SNS 요즘 도통 소식이 없네요. 네. 저는 SNS에서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느라고 이런 짓 이렇게 사우디 왕자다 내가 네. 전생에 뭐 이런 짓 하고 있느라고 이런 거 이 말을 네. 깐다 뭐 이런 짓 하느라고 제가 좀 제가 빈쌀민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전생에 빈쌀민이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안 됩니다. 많이 아니라 민인데. 안 돼.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장해찬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습니까? 여기 뭐 방송 나와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네요. 예,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